유량계의 측정 범위는 전격 토출량의 175%, 즉 1.75를 곱하면 되겠죠.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그럼 유량계의 구경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1137.5라는 이 수치가 유량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650도 측정해야 되니까 650도 있어야 되겠죠? 650, 1137.5 이 두 개 수치가 있는 유량계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 유량계는 몇 미리 배관에 설치하십시오라는 유량계 제조회사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소방법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5개 소화전 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5개는 2개 이상은 2개, 2개가 기준 개수입니다. 2개 곱하기 7 세제곱미터인데 7은요 어떻게 나왔죠? 350 곱하기 20분.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0.25 메가파스칼 이상.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8층인 판매시설에 8층인 판매시설은 그냥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스프링클러? 30개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가 10개, 20개, 30개가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30개 곱하기 1.6 스프링클러니까 1.6은 어떻게 나왔죠? 80 곱하기 20분이죠. 30, 20, 30, 20, 20, 10, 10, 30 기준 개수 곱하기인데 예외가 있죠. 기준 개수보다 적을 경우는 그 개수예요. 그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 아파트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층을 기준하는데 아파트만 한 개의 세대를 기준하거든요. 한 층의 개수가 30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층인데 아파트는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의 헤드 개수가 8개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아니고 그거는 8개 곱하기가 돼야 된다는 거. 50층인 복합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30기가 아니고요. 11층 이상이니까 그래서 30개 곱하기 80은 2400리터 per 분인데 수원은 토출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20분을 곱하면 수원, 40분을 곱하면 수원, 또 60분을 곱하면 수원 이렇게 층수에 따라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29층 이하는 20분, 30층부터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그래서 수원을 구해라 그러면 곱하기 여기다가 60분을 해줘야 이거는 20분을 하면 안 돼요. 계단실형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 방호구역 수는 몇 개인가? 방호구역은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씩?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방호구역은 그죠? 그러면 방수구역은 몇 개마다예요? 스프링클러 몇 개죠? 예, 50개. 50개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방수구역 안에는 50개 이하 설치해야 되고요. 구역을 2개 이상으로 나눌 때는 몇 개 이상? 25개 이상으로 해야 돼요. 지상은 600제곱미터씩이니까 지상은 한 층에 한 개씩. 근데 지하층은요. 4,500이니까 지하층 한 층당 2개씩. 그죠? 하나의 방어구역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데 딱 하나가 1,000제곱미터 이하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개념이 어디에도 있어요? 저기 자탐에도 있죠. 경계구역 6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제곱미터 이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량이 2,400리터 per 분인 경우 교차 배관의 최소 구경은 얼마인가? 이제 공식은 똑같아요. 옥내 소화전이랑 뭐가 달라져요? 유속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교차 배관이므로 10m/s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무선 배관만 만이죠. 가지 배관만 얼마예요? 6m/s 이하죠. 가로 14.4, 세로 12인 특수가유물을 저장하는 단층 창고 건물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헤드의 최대 유효 방호 면적은 얼마냐? 최대 유효 방호 면적은 S제곱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죠? 정방향은.
그래서 가로의 제곱 또는 세로의 제곱입니다. 자, 2R 코사인 45도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2R 코사인 45도에 제곱하면 된다. 이게 최대 방호 면적이다. R 값을 외워야죠. R 값. 내화 구조는 2.3이고 그 밖의 구조는 2.1이고 레크시 창고는 2.5고 무대부는 1.7이고 특수가연물은 1.7이고 아파트는 3.2고 근데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유효 반경에 거수를 한다. 이 기술 기준 유효 반경이 2.6m거든. 2.6m. 3.2인데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준의 기술 기준에 있는 유효 반경은 2.6m다.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의 경우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설치 수량은 송수구도 3,000제곱미터 이하마다 하나씩이에요. 여기 있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을 넘을 때마다 1개 이상, 가로 5개를 넘을 때는 5개 이상은 5개로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의 건식 밸브에서 1차측 물의 압력이 4, 1차측 단면 직경이 12, 2차측 단면 직경이 18cm일 때 2차측 공기 압력은 최소 얼마 이상이야 밸브가 닫히는가? 단 클래퍼의 자중은 무시한다. 자, 이 클래프가 여기가 이제 축이에요. 축. 그래서 이 클래프가 열리고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왜 닫혀 있을까요? 클래프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위에 아래에 밑에는 수압을 물을 넣어놓고 위에는 공기압을 넣어놨어요. 그럴 때는 왜 이게 닫혀 있고 어떨 때 이게 열릴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압력이 세고 위에 있는 압력이 작으면 열린다고요. 아니에요. 압력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힘이 작고 밑에 있는 힘이 크면 열려요. 위에 있는 힘이 크고 밑에 있는 힘이 작으면 닫혀 있어요. 힘이 똑같아도 닫혀 있어요. 왜요? 클래프는 무게가 있으니까. 힘이 똑같을 때도 닫혀 있는다고요. 크면 닫혀 있어요. 작으면 열려요. 그래서 이 클래프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힘의 관계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자, F1이 F2보다 작을 때, 그죠? 크거나 같으면 닫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는 뭐예요? P 곱하기 A. P의 단위가 뭐죠? 압력의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그죠?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제곱미터를 곱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뉴턴, 즉 힘이 남죠. 그죠? 그래서 PA는 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넌으로 뒀어요. 왜요? 넌으로 둬도 닫힘 조건이 되니까 똑같아도 닫히니까. 그죠? 가장 최소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최소값은 뭐예요? 같을 때거든요. A는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그죠? 뭐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그래서 뭘 구했어요? P2를 구합니다. 1.78. 자, 애초에 압력이 얼마였는가 하면 수압이 4예요. 수압이 4. 근데 공기압은 1.78이거든. 그래도 닫혀 있는다는 거예요. 왜요? 면적이 어때요? 위쪽의 면적이 크고 아래쪽 면적이 작거든요. 왜 그러면 위쪽의 면적을 크게 하냐 이거죠. 위쪽의 면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위쪽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위쪽의 압력이 작아지면 여기에 압축 공기를 많이 넣어야 작아집니까? 조금 넣어도 작아져요? 조금 넣어도 작아지죠. 그러면 조금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물이 이렇게 밀어서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이 지연 시간이죠. 바로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지연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우리나라에는 위험물에만 기준이 있고요. 외국에는 다 있어요. 건식은 반드시 1분 이내에 물이 나오도록 설계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1분 넘게 지연이 되잖아요. 불 안 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실험 데이터가. 위쪽에 있는 공기양을 줄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2차 측 배관의 내용적을 작게 하는 방법. 두 번째, 2차 측 압축 공기 압력을 낮추는 방법. 두 개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제어 밸브에 8개씩 드렌처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드렌처 설비의 경우 법적인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 이게 뭐예요? A 장소에서 B 장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다. 불을 꺼는 설비다. 방지하는 설비예요. 드렌처는. 그래서 드렌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연소할 우려 있는 계구부에는 드렌처 헤드 하나만 설치해야 되냐?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 헤드는 어디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 있는 계구부에는 반드시 개방형을 설치해야 된다. 폐쇄형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 왜 개방형을 설치해야 될까요? 폐쇄형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대부에는 왜 폐쇄형 효과가 없냐? 무대부는 높아요. 높은 곳은 폐쇄형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헤드는 5m 정도, 높이가 5m 정도 있을 때 원활하게 개방이 되고요. 7m, 8m? 이게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10m, 20m 넘어가면요. 이거는 안 개방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대부는 높아서 뭘 해야 된다? 개방형은 헤드 개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감지기만 동작하면 되네. 감지기는 20m도 감지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연소할 우려 계구부는 기류가 존재하는 장소예요. 바람이 불어요. 여기에서 불났어요. 위에 올라가서 얘가 개방이 돼야 되거든.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해서 불난 다른 게 개방이 되는 게 폐쇄형이에요. 개방형은요, 불이 여기 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하면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니까, 일제 살수니까. 그죠?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는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장소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화재 확대 속도가 빠른 경우, 즉 폐쇄형 헤드의 개방이 화재 확대보다 못 따라갈 때. 수원이나 토출량 계산은 스프링클러나 드렌처나 똑같습니다. 방사압력도 같아요. 다만 상한이 없는 게 차이죠. 연소할 우려 있는 계구부에는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때 몇 미터마다 설치해요? 2.5m 이하마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연소할 있는 계구부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이 헤드는 몇 미터마다 설치해요? 똑같습니다. 2.5m마다 설치하는데 단서가 붙죠. 상하 좌우 2.5m. 그럼 위쪽에만, 측면에만 설치할 때는 얼마? 1.2m. 그리고 위에만 설치할 때 1.2m. 드렌처는 위에만 설치하더라도, 얘는 위만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하 좌우 없어요. 드렌처는 위만 설치할 때 2.5, 개방형은 위만 설치할 때 1.2예요. 그럼 헤드에서 물이 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막는 설비인데 뭐가 더 막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드렌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반경이 넓다는 얘기죠. 막는 반경이. 얘는 2.5고 개방형을 위쪽에만 설치할 때는 1.2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인 다중업소인 경우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수원 계산법이 두 가지예요. 2개 곱하기 50 곱하기 10분이 있고요. 5개 곱하기 50 곱하기 20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근린생활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중, 이건 뭐 필요 없고요. 생활형, 그냥 숙박시설 이게 아니에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생활형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600 이상인 거, 그리고요 복합건축물로서 1000 이상인 거, 요 세 개는 5개 곱하기 50 곱하기 20분이고요. 나머지는 2개 곱하기 50 곱하기 10분입니다. 다중은 여기 없잖아요. 그 다중은 면적 관계없이 2개 곱하기다. 간이는 방호구역 몇 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 나머지는 다 3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1000, 3000을 원하는데요. 간이는 1000이고 나머지 스프링클러, 포, 화재 조기 진압용 이런 거는 3000이에요. 그러면 1000, 3000은 뭐냐 이거죠. 송수구, 방호구역, 유수 검지장치. 하나의 방호구역 안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 검지장치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유수 검지장치. 그리고 또 한 개 남았는데 급수배관. 이 간이 헤드는 수평거리로 헤드 개수를 구하는데 간이 헤드 수평거리는 2.3m. 연결살수 헤드의 수평거리는 연결살수 전용 헤드 3.7m 이하. 연결살수 설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죠. 연결살수 설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죠? 몇 메타? 2.3m.
최대 충고 13.7, 최대 저장 높이 10.7,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출 개수 320, 최소 방수 압력이 0.28일 때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얼마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해야 됩니까? 13.7m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13.7m 넘어가는 레크시 창고에는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돼요. 13.7m 이하에는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도 되고, 화재 조기 진압용을 설치해도 된다고요. 화재 조기 진압용 설치할 때는 위에만 설치하는 거고요.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는 특수가연물은 4m 이하마다 높이, 기타의 가연물은 6m 이하마다, 그쵸? 12개 곱하기 요 개수입니다. 12개 곱하기 60분 곱하기 시간이죠. K로 떠 10P, K 주어졌고 P 주어졌어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공식을 모르면 그냥 할 수도 없죠. 12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가지배관 3개에 헤드 4개입니까? 가지배관 4개에 헤드 3개입니까? 우리 3 다음에 4잖아요. 3 다음에 4니까 가지배관 3개에 헤드 4개입니다. 그죠? 이것도 뭐 암기 방법 중에 한 개예요. 헷갈리면 뭔가 한 개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소화 설비, 포헤드가 옛날에 기사 공부할 때인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헷갈리더라고요. 포헤드가 9제곱미터인지, 8제곱미터인지,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고, 포로트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인데, 분명히 이게 8, 9, 두 개 중인데, 이게 포헤드가 9냐고 8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걸어놨잖아요. 포헤드는 글자가 3개니까 3, 3은 9. 그다음부터 안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면 한 개를 걸어놓으면 돼요. 뭔가를 만들어서.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최소 최대 수량은 9.3제곱미터, 6제곱미터.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로 할 거. 이걸 외우면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